안녕하세요. 노후 설계 전문가 김진수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은퇴자 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진 돈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매일같이 들어왔죠. 그리고요,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진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요,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막함이 가득해요. 은퇴라는 게요,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생각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소득은 끊기고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고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 통장만 보고 있으려니 답답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돈으로 괜찮을까? 이 자금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요, 누구나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은퇴 이후의 삶을 버티기에 그리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수명은 길어지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요. 은퇴 준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막상 남은 돈은 1억, 2억. 참 빠듯하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1억 정도 갖고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묻죠. 이 돈으로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선 전세 한번 옮기기도 빠듯하고요. 생활비, 병원비,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20년도 어렵죠.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만 바꾸면요, 답이 보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는 겁니다. 물가가 낮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나라들, 그런 곳에선요, 부부가 한 달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아끼면 1억으로도 평생 가능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병원은 믿을 수 있을까?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자금 1억으로도 충분히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실제 국가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나라 이름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물가, 병원, 비자, 한국인 커뮤니티까지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전해드릴게요.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라부터 가보겠습니다. 3위는요, 말레이시아입니다. 싱가포르 근처에 있는 조용한 나라죠. 은퇴 이민지로 굉장히 인기 많은 곳입니다. 그 이유요? 물가가 싸고 환경이 쾌적하고 사람도 친절합니다. 조호바루라는 도시에선요, 중상급 콘도를 월세 40만 원에 구할 수 있어요. 헬스장, 수영장 포함해서요. 외식도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 3,000원이면 든든하게 먹고요. 부부가 한 달 쓰는 생활비 15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200만 원이면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즉, 1억이면 30년 이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의료는 어떨까요? 말레이시아는요, 영어 가능한 의사도 많고요. 간단한 진료는 23만 원이면 됩니다. 의료 인프라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비자도 중요하죠. MMEH라는 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서요, 은퇴자들이 오래 머물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돼 있어요. 조호바루나 쿠알라룸푸르엔 한인마트, 한식당도 많고 서로 돕는 분위기 잘 돼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점도 있어요. 날씨가 덥고 이슬람 문화권이라 문화적으로 낯설 수 있죠. 그래서요, 최소 한 달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장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생활의 감각을 느껴보셔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레이시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론 2위 국가로 넘어가 보죠. 3위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번엔 2위 국가를 알아보죠.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요? 미국의 조지아주 말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그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거기에 아름다운 자연과 낮은 물가까지 갖춘 은근한 매력의 나라죠. 먼저 생활비부터 볼까요? 수도 트빌리시에서 중심가 아파트 월세가 30만 원 이하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20만 원대로도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부부 기준 한 달 생활비는 기본 120만 원이면 되고요. 여유 있게 잡아도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식비도 굉장히 착해요. 현지 식당에서 한 끼 4천 원이면 먹고 전통 시장에서는 싱싱한 채소, 과일, 고기, 한국보다 훨씬 싸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지아만의 특별한 장점, 비자 조건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국인은 조지아에 무비자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별도의 비자 없이 365일 거주 가능한 겁니다. 1년 채우고 한 번만 출국했다 돌아오면 다시 1년 리셋. 이걸 반복하면 사실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히는 겁니다. 그럼 의료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편입니다. 대형 병원이 적고 의료진 수준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수술이나 정밀 진료는 터키나 유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일상적인 건강 관리나 간단한 치료는 비용도 저렴하고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전용 병원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의료 환경은 점차 나아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조지아가 가진 또 하나의 매력,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흑해를 따라 펼쳐진 풍경, 고요한 들판과 와인 농장, 이런 배경 속에서 조용하고 느긋한 은퇴 생활을 꿈꾸신다면 정말 잘 맞는 나라죠. 와인이 유명해서 와인 즐기시는 분들에겐 정말 천국이고요. 하루 종일 책 읽고 산책하고 와인 한 잔하며 소박하고 단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시도 크지 않고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해서 혼자 지내기에도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한국인 커뮤니티는 아직 작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처럼 한국 마트, 한식당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에겐 초반 정착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환경도 아니에요. 현지어와 러시아어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잡음이 적고 물가가 낮고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싫어하고 고요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지아는 1억으로 조용히 오래 살 수 있는 나라, 생활비 낮고 비자 조건 아주 유리하고 자연환경은 아름답고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고 한국인 커뮤니티가 작아 외로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억으로 평생 가능한 나라 중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1위 국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사실 이 나라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에이, 베트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요, 실제로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단연 베트남이 1순위로 꼽힙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물가. 둘째, 익숙한 문화. 셋째, 넓게 퍼진 한국인 커뮤니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생활비. 대표 도시인 호치민, 하노이, 다낭 같은 곳에서도 부부 기준 월 1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월세 2,030만 원에 수영장 딸린 아파트도 구할 수 있어요. 식비도 아주 착해요. 쌀국수 한 그릇 2,000원, 현지 식당 한 끼 3,000원이면 넉넉하고요. 현지 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 채소, 해산물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입니다.
베트남은 한국 문화에 익숙한 나라예요. K-드라마, K-푸드, K-뷰티, 웬만한 건 다 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적응이 한결 수월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인 커뮤니티가 정말 잘 형성돼 있어요. 호치민이나 하노이에는 한인타운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한식당, 한국마트, 한인병원까지 다 있고요. 실제로 은퇴자분들끼리 모임도 많고 도움 주고받는 분위기도 잘 돼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의료 인프라도 꽤 괜찮습니다. 국제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인 의사나 한국어 가능한 병원도 많아요. 감기, 검진, 치과 치료, 웬만한 건 현지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진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해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요. 비자 제도도 유연합니다. 기본 관광 비자는 3개월까지 가능하고 요즘엔 장기 비자 옵션도 다양해졌어요. 현지 법인이나 업체 도움을 받으면 12년짜리 비자 발급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리듬입니다. 베트남은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나라예요. 느릿느릿한 교통, 여유로운 사람들, 차분하게 흘러가는 하루, 이게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익숙해지고 나면 그 여유로움이 정말 은퇴자에게는 큰 힐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여유를 찾아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아침엔 산책, 점심엔 시장 구경, 오후엔 느긋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밤엔 시원한 바람 맞으며 노을 보는 일상, 그 모든 게 1억이라는 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해외 생활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비자 관리,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준비만 잘하면 해외에서의 삶은 훨씬 더 여유롭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조금만 시야를 바꿔보세요. 대한민국 밖으로 눈을 돌리면 1억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보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나라를 어떻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세 나라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말레이시아, 조지아, 베트남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자금만으로도 넉넉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나라가 나에게 맞는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가선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절대 책상머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든 조지아든 베트남이든 살 집을 한번 구해보고 마트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내가 실제로 그 나라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를 몸으로 느껴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비용 시뮬레이션입니다. 각 나라의 월 지출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집세, 식비,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금까지 포함해서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내 자금으로 몇 년을 커버할 수 있는지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해도 불안감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커뮤니티입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만큼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내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인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초반 정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많은 도시가 편한지, 자연 가까운 곳이 좋은지, 나는 낯선 문화에 열려 있는 사람인지, 익숙한 게 많은 환경이 편한 사람인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게 맞는 은퇴지를 고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요, 단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내가 가진 돈 많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드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능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혹시 부모님 혹은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늘 그렇듯 천천히 마음 가는 대로 부탁드릴게요.